건나물TV 건강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감 예방 접종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은 예전에 독감에 대한 오해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감과 감기는 다른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지고요.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집니다. 독감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감의 종류입니다. 독감의 종류를 나누는 것은 인플루엔자의 유형에 따라서 A형, 유형, B형, 유형, C형 똑같은 A형 독감이라 하더라도 변종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신종플루가 A형 독감의 변종입니다. 이럴 때 이제 맞는 백신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원래 예전에는 A형 독감이면 A형 독감만, B형 독감이면 B형 독감 백신. 이제는 어떤 게 유행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A형과 B형을 같이 넣어서 2가 백신, A형, B형, C형 넣어서 3가 백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상충작용이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가격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맞을지를 본인이 선택해서 접종을 받으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세 번째, 백신을 맞으면 안심해도 된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행하는 독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A형, B형, C형을 맞았다 하더라도 B형이 그해 유행을 하게 된다. 아무런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해 어떤 것이 유행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과 이제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맞춰서 3가 백신, 4가 백신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병원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접종 시기입니다. 독감은 한 해 겨울에 2번 크게 유행을 합니다. 11월에서 12월 말까지. 또 그 다음에 3월에서 4월 사이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지속력이 약 6개월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한 방에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11월 한 중순부터 맞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방접종하기 전에 주의사항입니다. 몸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또는 몸에 열이 많이 난다 이럴 경우에는 절대 예방접종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합병증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면역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들은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고열이 났을 때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달걀 알러지가 있을 때도 본인이 달걀 알러지가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백신을 만들 때 전부 달걀 노른자 통해서 항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의학이 좀 발달돼서 달걀 이외에서도 백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세포 배양을 한 백신을 접종받으실 수 있거든요. 제일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임신부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정답을 알려드리면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맞으시는 것들이 더 권장되어지고요. 임신했을 때 독감 걸려갖고 고열이 나면 아예 태아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꼭 하시라고 권장해 드리는 편입니다. 접종 후에 내 몸 상태를 잘 살펴라 입니다. 접종 후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약간의 몸살기 같은 느낌은 올 수 있습니다. 고열이 난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예방접종 하셨던 병원을 찾아가셔서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호흡곤란이 왔을 때도 똑같습니다. 숨이 너무 가빠오거나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다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몸에 발진이라든지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다. 그럴 때도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병원보다는 보건소를 선택하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어떤 이상 반응이 일어나거나 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개인 병원에서 접종을 하셨을 때는 개인이 가서 개인 병원을 상대로 일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가셔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요, 국가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보건소 하면 옛날 기억하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안 좋고 없고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요즘 보건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설도 잘 되어져 있고요. 또 거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꼭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할 때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백신은 한계가 있는데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선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이게 부족할지 몰라서 젊으신 분들은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있긴 한데 가능은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백신을 맞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려면 평상시에 어떤 관리를 잘해야 될까요?
가장 완벽한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 체계입니다. 노약자분들이나 임산부 분들은 접종을 권장해 드리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평상시 건강하실 때 면역 관리를 더 열심히 하시라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자, 면역 관리할 때 도움이 되는 것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홍삼 제품들도 면역 관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키토산 제품들도 면역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면역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아마 백신 같은 것들은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독감은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